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가장 헷갈려 했던 개념인 선어말어미나 관형 사용 어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선어말어미나 관형 사용 어미 둘 다 어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 어미라는 것은 이것 둘 다 용언에 속한 개념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먹다라는 용언이 있죠. 예, 동사인데요. 이 먹다라는 용언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볼게요. 먹다라는 용언은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뒤에 뭐 이걸 활용을 해보면 먹다, 먹고, 먹지, 먹냐, 먹느냐 뭐 등등 해서 점점점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 먹은 실제로 먹는다라는 의미를 100%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 의미를 다 갖고 있으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 다라는 부분, 이 뒷부분은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 의미를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문법적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간이라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뒤에 이렇게 문법적 의미를 지니면서 보내면서 나타내면서 변하는 부분을 우리는 어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미라고 했어요. 어미는 주로 이제 종결의 의미나 아니면 시간, 높임, 뭐 연결 등등의 다양한 문법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이 용언이라는 것은 어감과 어미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어미들 중에 여러 가지 어미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선어말 어미나 관형사형 어미에만 집중해서 학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집어넣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낱말들을 형태소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를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하게 되면 일단은 어간인 가와 어미인 다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는 여러분들 알듯이 변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 어간이죠. 어간이고 다는 어미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것은 다로 하면서 이 다라는 어미가 쓰이면서 이 낱말이 끝나게 되죠. 이 낱말의 끝에 쓰이는 어미다 해서 이거를 어미 중에서도 어말어미라고 합니다. 말끝 어미란 뜻이죠. 어말 해서 말끝 어미 어말어미라고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 낱말을 끝내는 어미다 해서 어말어미예요. 여러분들 이걸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가다를 선생님 분석을 했느냐? 이제 두 번째 단어인 가시다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시다도 한번 형태소를 분석을 하면 역시 어간인 가와 방금 봤던 어말어미인 다가 있죠. 어말어미인 다가 있는데 중간에 말 끝이 아닌 말 중간에 쓰인 어미가 있어요. 가시다 하면 여러분 보듯이 가다에 비해서 시를 통해서 높임을 나타내게 되죠. 높임은 문법적 의미예요. 높임이라는 문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미가 쓰이는데 말 끝에 쓰인 게 아니라 끝에 있는 어미 앞에 쓰인다 해서 어말어미의 앞에 쓰이는 말이다 해서 이거를 앞선자죠.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안서도 알겠죠? 가시 같은 거를 그래서 어말어미 앞에 쓰인다. 그러니까 어미의 종류는 크게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로 구분이 돼요. 말 끝에 쓰이는 어미와 말 중간에 쓰이는 어미라고 볼 수 있겠죠. 시는 특히 선어말어미 중에서도 높임, 그렇죠? 높임을 나타내주는 선어말어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까요? 가시였다. 이거 하나 보고 선어물을 마무리할게요. 가시였다 역시 형태소를 분석을 하면 높임 어간인 가가 있죠. 다에 방금 본 것처럼 어미인 특히 어말어미인 다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인 시가 있었는데 하나가 남죠. 이거는 뭘까요? 역시
말 끝에 쓰인 건 아니고 말 중간에 쓰였으니까 얘는 선어말어미예요.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선어말어미. 그러니까 하나의 낱말 안에는 선어말어미가 이렇게 두 개가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특히 이 같은 경우는 방금 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였는데 이 은 여러분들 알듯이 시간을 나타내준 시제라고 하는데요. 시간을 나타내주는 선어말어미가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어미를 구분할 수 있고요. 선어말어미에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시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를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관형사형 어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화 알죠? 시간을 달리는 소녀. 여기에 보면 달리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달리는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의 기본형이 뭐죠? 달리는의 기본형. 달리는의 기본형은 달리다죠. 달리다고 달리다를 형태소 분석을 했을 때 어디까지가 어간이죠? 달리다를 형태소 분석하면 달리까지가 어간이고 다가 어미가 돼요. 역시 어말어미예요. 종결의 어말어미가 되죠. 어말어미가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간을 달리는 소녀였을 때 다 대신에 종결을 나타내는 다라는 어미 대신에 는이라는 새로운 어미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품사를 잠깐 분석을 해보면 달리다는 우리가 알듯이 뭐죠? 달리다는 우리가 알듯이 동사죠. 달리는 동작을 설명해주는 말이니까 당연히 동사예요. 동사는 다른 말을 설명해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달리는을 보면 달리는 소녀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어 있죠. 지금 소녀가 명사죠. 우리가 문장 속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뭐죠? 우리는 그거를 관형사라고 배웠습니다. 관형사는 영어의 형용사하고 우리 국어의 관형사가 똑같다고 그랬죠. 관형사는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는 품사를 낱말을 우리는 관형사라고 불렀는데요. 지금 달리는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관형사처럼 쓰인 거죠. 원래는 동사예요. 그렇죠? 원래는 동사인데 그게 관형사처럼 쓰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라는 어미 대신에 는이라는 어미가 사용됐기 때문이죠. 결국 는이라는 어미 덕분에 달리다라는 동사가 뒤에 소녀를 꾸며주는 관형사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원래는 관형사가 아닌 말을 관형사처럼 사용되게, 다른 말로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를 꾸며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 는 같은 어미를 관형사형 어미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관형사형 어미는 주로 시간을 나타냅니다. 달리는 소녀 하면 현재죠. 달린 소녀 하면 과거죠. 달릴 소녀 하면 미래가 되겠죠. 이 관형사형 어미는 모든 게 이제 문법적 의미를 드러내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관형사형 어미 는은 시간의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제를 표현할 때 이 관형사형 어미를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